오늘부터 전교생 매일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과밀 과대 학교에도 시차제 수업 등을 통해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빗발치자 감차율을 낮췄는데 늘어나는 적자 보전금에 청주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도시 미관을 위해 심어놓은 국화꽃이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뽑아가고 시가 다시 심는 일이 몇 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오늘부터 전교생 매일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7개월 만인데요. 과대 과밀 학교에도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전교생 등교를 허용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은 학생들이 335 학교로 모여듭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아이들은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더 편해요. 복잡한데 온라인 수업 복잡한데 친구들 보는 저희? 도내 초중고등학교 472곳 가운데 414곳에서 전교생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등교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매일 가서 좋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단체로 생활하다 보니까 또 감염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걱정되긴 하죠. 많은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업에 열중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선 출입구를 분리해 발열 체크를 하고 점심시간도 늘려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간격을 시차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충북교육청은 30학급 전교생 800명을 초과하는 과밀 과대학교에서도 시차제 수업 등을 통해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환자의 그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역학조사에 따라서 전체 학교가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 반만 해당될 수도 있고. 충북교육청은 방역 수요 확대에 맞춰 이달 말까지 방역 용품과 인력을 각 학교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청주 지역 시내버스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감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학생들의 매일 등교도 확대가 되는데 조용관 기자가 청주 시내버스를 타봤습니다. 갈 길 바쁜 시민들이 목을 빼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고 버스를 사창사거리에서 환승해가지고 오는데 그전만 하더라도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환승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일부 시민은 평소 타던 버스를 기다리다 못해 근처까지만 가는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올 시간을 기다리면 늦으니까 빨리 오는 차를 타고 조금 걸어가는 편이에요.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전면 등교가 확대된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로 버스 안이 만원입니다. 모두들 마스크를 썼지만 어깨가 닿을 정도의 거리라 코로나19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버스에. 지금 코로나고 이런데. 버스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청주시와 버스업계는 오는 22일부터 운행 중단 버스를 160대에서 120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주 전체 버스 400대 중 감차율은 4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추가 투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청주시가 지금까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적자 보전금은 91억 원, 연말까지는 2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또 시민들에 대해서 또 공감대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재정이 올해 코로나 사태로부터 그 세입은 줄고 세출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시행되는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당초 추선했던 35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청주시가 내일부터 기존 한 차례 가능했던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를 2차례로 늘립니다. 무료 환승은 하차 후 40분 이내여야 하며 2회차 환승도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같은 노선은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A씨가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사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3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물의 높이가 100m가 넘는다는 제천 천남동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운동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까지 단 하나의 목소리, 매립장 결사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남동 산업 폐기물 매립장 추진 지역에서 2km 남짓에 불과한 강제동 사거리입니다. 매립장 건립 반대와 원주 환경청의 불허를 요구하는 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제천시 전역에 매립장 반대를 주장하는 안내문을 설치한 겁니다. 폐기물 중에도 최악성 폐기물이에요. 이게 납, 수은, 카드뮴, 폐항산, 폐연산 등 도저히 주변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여기다 매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행정 절차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매립장 반대 시민운동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일 매립장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하면서 반대 운동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왕암동 때부터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또 지역이 틀린 이유는 지금 그 지역이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특히 허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대표들이 조만간 원주 환경청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제천시는 환경부 장관 면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제천시의 산업폐기물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 또 제천 시민의 여망 이런 것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의사도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앞으로 5, 6개월에 걸쳐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꽃, 바로 국화인데요. 이 청주시가 도시 미관을 위해 심어놓은 국화꽃이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무단으로 뽑아가는 일이 발생해 시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가을을 맞아 청주시가 시내 도로가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화단 한켠에 있던 국화꽃 여러 그루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화단 군데군데 꽃이 뽑혀나갔고 이가 빠진 것처럼 움푹 패였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간 겁니다. 심자마자 바로 일주일 안에 거의 한 반은 가져가는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청주시가 올가을 도로가에 식재한 국화는 15,000본. 누군가 뽑아가고 시가 다시 심는 일이 몇 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로 밤이나 이른 새벽 꽃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주시는 국화 화단마다 꽃을 뽑아가지 말아달라는 계도문을 세워놨습니다. 애써 심어놓은 꽃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봄 청주 무심천에 심어놓은 튤립을 수시로 뽑아가는 바람에 청주시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도식을 하기 위한 국화꽃도 지금 꽃묘장에 거의 소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다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그냥 눈으로만 예쁘게 봐주시고 시민 모두가 즐겨야 할 공공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미래인재 육성 모델을 도입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충북예술고의 인재교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유일의 예술고인 충북예술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해 순수 예술부터 실용예술까지 원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충북 유일의 예술고등학교인 충북예술고등학교입니다. 대면 실기 수업이 위주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격주로 나온 상황이라 지금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력을 파악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고 여기에 마스터 클래스, 즉 심화 수업에선 졸업한 선배 예술가들로부터 세심한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 시절 경험을 살려 음악과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대1 개인 수업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수업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고 매년 하는 정기 공연을 통하여 한층 더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순수 예술에 더해 학생 진로에 초점을 맞춘 실용 예술 교육 과정도 도입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애니메이션 과정을 시작으로 무용과 음악 분야에도 실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 장르와의 융합 교육까지 개설해 예술에 대한 이해와 학생 개개인에 맞춘 폭넓은 진로 탐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웹툰이나 웹드라마 같은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회화 미술만이 아니라 이런 애니메이션 통해서 여러 분야의 폭이 넓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미래예술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작 예술인을 통해서 창의융합 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충북예술고가 다양한 장르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과 실용성까지 갖춘 미래 예술 인재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의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학교 통폐합 공간에 조성하는 충북교육청의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에 대해 다른 교육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 상담 건수도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해 적극 상담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룸사롱 접대 의혹 대상 중 한 명으로 윤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실명까지 거론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김진애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하나은행은 도청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하나은행은 외국인 기업 컨설팅과 1% 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하나은행은 특별 출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들이 2020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민홍보대사들은 KTX 오송역에서 어깨띠와 현수막을 이용해 엑스포를 알리고 개인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방법으로 엑스포를 홍보했습니다. 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제 개막 상영회 사회자로 배우 김인권, 이수경 씨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사회를 맞은 배우 김인권 씨는 코믹과 액션, 휴먼 등 장르를 불문한 독보적 연기를 펼쳐왔고 이수경 씨는 팔색조의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제 개막식은 오는 22일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 간부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도 출연기관 간부 A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주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